안녕하세요. 차차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책은 103세 철학자 김영석 님이 쓰신 김영석의 인생 문답이란 책입니다. 미르 책방에서 나왔고요. 100명의 질문에 100년의 지혜로 답하다라는 부제로 나왔어요. 김영석 님이 여러 강의를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그 질문들에 답했던 것을 이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김영석 님의 책을 자주 읽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100년이나 사신 분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실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역시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제 103세까지 살았으면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 40인데요. 저보다 젊은 분도 계실 테고 저보다 나이가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살면서 당장 급한 일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많이 놓치잖아요. 물론 그런 당장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정작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네 라고 깨달으면 참 허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 사신 분들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지혜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우선순위를 지금 전적으로 그걸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내 나이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자랑스럽게 산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지고 함께한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있어요. 내 나이가 돼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보람있게 살았는가? 누가 보람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나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이지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부모님이 주셨어요. 내가 오늘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많은 선배들과 또 스승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건 99.9까지 다 남이 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모든 것을 전부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덕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것을 받으면서 무엇을 보답하고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가르치는 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김영석 철학자님은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받은 것만큼 사회에 베풀고 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즐거움,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니까 아버지로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제자들이 보람있게 사니까 스승인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김영성님은 올해로 103세 철학자시죠. 나이만 많다고 스승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이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도 부모님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반발심이 들었었고요. 제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비록 지금 40밖에 안 살아봤지만 세상 일엔 정답이 없고 저 또한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100세를 사신 분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셨을까요? 김영성님은 책에도 나오지만 아주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었을 때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도 겪으셨고 6.25 전쟁 후에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는 삶, 숱한 죽을 고비들까지 넘기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삶이랑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한 세상에서 사는 저희 삶이랑은 다른 많은 경험을 하셨죠.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정수처럼 뽑아낸 지혜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 또한 젊을 때는 부모도 내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해준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 가까이 살아보니까요, 내가 가진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김영석 철학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른 사람이 저한테 준 것이지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잖아요. 받으면 줘야 된다. 근데 내 전부를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렇다면 보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김영성님의 대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답을 하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100세 시대, 요새는 12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많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회사는 50대만 돼도 관둬야 되고 심지어는 40대에 관두는 분들도 계시죠. 은퇴 후에 그 긴 세월을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부모님이 아프면 어떡하나, 심지어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생에서 삶을 선물 받은 이상 땅바닥에 발을 잘 붙이고 살기 위해 이런 고민과 치열한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김영석님의 글을 읽고 있자면 정작 삶의 끝에 가까워지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고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성님의 다른 책에도 자주 나오고 인터뷰,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거에 보면은 자주 말씀하시는 문장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고생할 때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말로 저는 이해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돈 버느라 힘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하느라 힘들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사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걸 사랑으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보면 행복이었다고 해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거나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가족이라는 걸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생은 행복이었단 말이 내내 마음속에 저는 남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린 거 어떠셨어요? 저는 강남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예요. 약사로서 조제도 하지만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질병예방, 그리고 오랫동안 고치지 못해 고생하시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 영양요법을 하는 상담 약사예요.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질 수 있고요. 좋아지려는 의지가 생겨요. 마음에 힘이 되는 좋은 책들 앞으로도 약사 북튜버로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